만물이 결실의 계절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들판의 곡식들이 저마다의 빛깔로 연그러가는 눈부신 길목에서 오늘 우리 귀한 경자생경즈 생인년님들을 향해 온 마음을 담아 다정한 안부를 전합니다. 천운도사 인생지도 채널의 문을 열고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경자생 쥐띠 인연님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인생의 수많은 굽이기를 돌며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숨을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아오셨습니까? 대문을 들어서는 여러분의 지친 어깨와 고단한 뒷모습을 바라보니 제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고 먹먹해져 옴을 느낍니다. 남들은 그저 평탄하게 혹은 쥐띠 특유의 영리함으로 세상을 요리조리 잘 피해가며 편안하게 살았을 것이라 쉽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경자생 인연님들의 가슴 속에는 누구에게도 소리내어 말하지 못한 크고 작은 상처들이 겹겹이 쌓여 화석처럼 굳어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언제나 강인하고 흔들림 없는 태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홀로 감당해야 했던 책임감의 무게와 남모를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술보다 내 자식, 내 가족의 입에 따뜻한 국 한 그릇, 든든한 밥 한 끼 들어가는 것을 보며 배부름을 느끼셨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정성으로 봉양하며 형제자매들의 궁은 일까지 도맡아 해결하느라 정작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여러분의 청춘은 언제 흘러갔는지 모르게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남들을 위해 내 살을 깎아내고 뼈를 깎는 희생을 하면서도 그 희생을 알아주는 이 하나 없어 캄팍함한 밤 홀로 깨어 거울 속에 비친 거칠어진 두 손과 깊게 파인 눈가의 주름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시울을 붉혔던 그 수많은 밤을 온 우주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슴고생, 마음고생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인연님을 위해 제가 시원하고 칼칼하게 끓여낸 콩나물국 한 그릇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차 한 잔을 정성껏 대접하고자 하니 잠시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란 참으로 묘해서 끝없는 어둠만 계속될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눈부신 햇살이 비쳐들기 마련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느꼈던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맞이하는 2026년 9월은 우리 1960년생 경자생 쥐띠 여러분에게 참으로 각별하고 경이로운 시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번 2026년 양력 9월은 여러분이 평생 동안 뿌려놓았던 희생과 선행의 씨앗들이 마침내 거대한 황금빛 결실이 되어 돌아오는 인생 대반전의 서막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판이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져 내린 줄로만 알았던 분들이 계신다면 단언컨대 그것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여러분에게 더 크고 단단한 복을 담아내기 위해 낡고 좁은 그릇을 깨뜨리고 판을 더 넓고 웅장하게 뒤집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운이 조금 좋아지는 차원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억누르고 있던 묵은 사할성들과 탁한 기운들이 일시에 씻겨내려가고 맑은 정제와 정관의 기운이 삶의 터전을 단단하게 채워주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하고 상서로운 대운의 흐름이 내 삶으로 온전히 들어오기 직전에는 반드시 우리 주변에서 묘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응동응 동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응동현상이란 쉽게 말해 밭을 갈아엎어 비옥한 흙을 일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던 황금을 드러내기 위해 쟁기질을 할 때 흙먼지가 날리고 소음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지치입니다. 최근 들어 유난히 집안의 작은 기계들이 고장나거나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던 이웃집의 작은 소음이 귓가에 거슬렸던 적이 있으신지요? 혹은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과 사소한 말다툼이 생기거나 오랫동안 잘 써오던 물건을 잃어버리는 등 일상 속에서 작고 거슬리는 마찰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뜻밖의 일들이 일정을 방해하거나 가벼운 접촉 사고 혹은 몸의 원인 모를 뾰루지가 돋거나 몸살기가 도는 등의 현상 모두가
전형적인 응동 현상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징후를 접하면 내가 또 삼재인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라며 불안해하고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사주팔자 내에 고여있던 썩은 물과 탁한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새로운 대운의 황금빛 물결이 세차게 삽집져 들어오면서서 발생하는 영적인 파동이자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이 한바탕 불고 지나간 뒤에 바닷속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우주의 에너지가 대청소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최근에 겪으신 소소한 짜증이나 막힘 현상들을 기쁜 마음으로 흘려보내십시오. 아, 드디어 내 인생에 거대한 복이 들어오려고 밭을 일구는 중이구나 하고 미소 지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자생 인연님, 구독과 좋아요는 조주의 좋은 기운을 여러분의 안방으로 빠르게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복의 자석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과 다짐을 담아 댓글창에 당당하고 힘차게 선포하십시오. 댓글에 나는 2026년 9월에 반드시 인생 대반전의 주인공이 된다 라고 당당하게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말에는 강력한 영적 힘인 얼령옐링이 깃들어 있어. 여러분이 손가락 끝으로 꾹꾹 눌러 쓴 그 화건이 우주의 중심에 닿아 여러분의 운명을 황금빛으로 빠르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정성스러운 댓글 하나하나에 저 역시 온 정성을 다해 복을 비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1960년에 태어난 경자생 여러분은 60갑자 중에서도 경금검진이라는 단단하고 강인한 강철의 기운과 자수질수이라는 깊고 맑은 지혜의 물이 만난 형상입니다. 즉, 바위 틈바구니 속에서 흘러나오는 맑고 차가운 청정수이자 밤하늘을 은은하게 비추는 달빛 아래 홀로 깨어있는 하얀 쥐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은 본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할 만큼 올곧고 강직하며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책임지려는 의리가 태산과도 같습니다. 머리가 영특하고 직관력이 뛰어나 세상의 이치를 남들보다 빠르게 꿰뚫어보며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일지 몰라도 속에는 세상을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단단한 심지를 품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경자경지라는 간지는 강한 금진이 수수위를 생하는 금생 숙인성수의 구조를 지니고 있어 평생을 내가 가진 에너지를 끊임없이 타인에게 쏟아붓고 베풀어 주어야만 하는 고단한 숙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나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활인의 명을 지녔기에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재물과 기운이 고스란히 형제나 자식 혹은 주변 사람들의 구멍난 곳간을 메워주는 데 쓰이기 십상이었습니다. 정작 내 곳간은 비어가는데도 허허 웃으며 타인의 아픔을 먼저 달래주어야 했던 세월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하지만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의 9월 정유월은 하늘의 천간에 정화딩고라는 따뜻한 등불이 켜지고 지지에는 유금 요진이라는 단단한 보석이 자리하는 시기입니다. 이는 차갑고 외롭게 흐르던 여러분의 자수지 쇠물결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거칠었던 경금검진을 아름답고 가치 있는 정교한 보석으로 재련해주는 환상적인 오행의 결합을 뜻합니다. 즉,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빛을 보지 못했던 여러분의 재능과 가치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 고귀한 대접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답답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던 어둠 속을 걷는 기분이었다면 이제는 저 멀리서 불어오는 시원하고 맑은 가을바람이 여러분의 구분 등을 다정하게 밀어주며 넓은 광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가슴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진 한이 녹아내리고 빼앗겼던 내 권리와 재물들이 제자리를 찾아 돌아오는 이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를 이제 여러분은 온몸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남모르게 흘린 눈물 방울들이 모여 이제는 여러분의 앞길을 적셔줄 맑은 생명수가 되었으니 경자생 인연님들께서는 이제 기지개를 켜고 눈을 크게 뜨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그 가시밭길 같았던 인생의 여정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인내하며 선을 쌓아온 영혼에게 반드시 그에 걸맞은 거대한 상을 내리기 마련입니다. 2026년 9월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을 그 눈부신 은혜의 소식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게 풀어드릴 테니 가슴을 활짝 열고 이 우주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남은 여생을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넉넉하게 살아가실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2026년 병오년의 흐름 속에서 맞이하는 9월 정유월은 우리 경자생경즈 성귀한 인연님들의 사주 원국과 우주의 거대한 기운이 맞물려 돌아가는 참으로 오묘하고도 강력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이를 깊이 들여다보면 경자생 여러분은 천간에 경금경진이라는 단단하고 강직한 원석을 품고 있으며 지지에는 차갑고 맑으면서도 끝없이 흐르는 자수지쇠를 깔고 앉아 계십니다. 경금은 가을의 서슬퍼런 결단력과 숙살지기를 의미하고 자수는 깊은 겨울밤의 어둠 속에서 만물의 생명을 잉태하는 고요한 지혜의 물결을 상징합니다. 이 두 기운이 만나 형성된 경자성지라는 간지는 본래 머리가 영리하고 예리하며 불의를 참지 못하고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무서운 뚝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가운 쇠붙이가 얼어붙은 물 위에 떠있는 형국이다 보니 사주의 따뜻한 화호기운이 부족할 때는 평생 온기를 찾아 헤매며 남모를 외로움과 고독감에 눈시울을 붉혀야만 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은 숯불처럼 뜨거운데 새 사징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던 세월이 참으로 야속하고 서글펐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정유월은 다릅니다. 이 시기는 오행의 상생상극 흐름에서 참으로 경이로운 조화를 이룹니다. 천간의 정화딩호는 밤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불꽃이자 용광로의 뜨거운 열기이며 지지의 유금요지는 가을의 절정에서 단단하게 연근 순도 100%의 보석이자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경자생의 경금경진이 정화딩호라는 정관쟁관의 따뜻한 빛을 만나면 거칠고 투박했던 철광석이 비로소 재련되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귀한 명검이나 화려한 왕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식신제살 식선지삿과 관인상생관 인상생의 대역전식이 펼쳐집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괴롭히고 억눌렀던 사나운 기운과 관제구설, 그리고 억울한 누명들이 이 정화의 따뜻한 빛과 불길 속에서 흔적도 없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또한 지지의 자수지쇠와 유금요긴이 만나 부딪히는 기운은 얼핏 보면 금생수긴성수의 흐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가운 가을의 서리가 맑은 샘물에 떨어져 물의 순도를 극상으로 끌어올리는 형국입니다. 이는 사주명리에서 말하는 금수상청진쇠, 상교율의 격을 이루어 여러부가 말싸지고 판단력이 정점에 달하며 잠들어 있던 육감이 깨어나 재물과 문서의 기운을 귀신같이 포착해내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9월은 식신생재식 선성자의 묘리가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경자생에게 자수지쇠는 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재능과 땀방울이자 아랫사람, 혹은 자식을 뜻하는 식신식션입니다. 이 식신이 정유월의 유금이라는 겁재의 힘을 받아 더욱 강해지고 이것이 재성을 생하는 구조로 흘러가니 내가 굳이 발버둥치며 돈을 쫓아가지 않아도 내 재능과 말 한마디 혹은 과거에 해두었던 작은 일들이 불씨가 되어 사방에서 재물이 굴러들어오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삼합상허의 기운이 은밀하게 작용합니다. 경자생의 자수지쇠는 진토찬투와 신금센진을 만나 신자진 산즈 전수국쇠주구를 형성하려는 갈망이 있는데 정유월의 유금은 사유축 쓰요 처금국을 지향하면서도 경금의 뿌리가 되어주어 지지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줍니다. 비록 직접적인 삼합은 아닐지라도 내 일간인 경금이 뿌리를 내려 신강해지니 그동안 내 몸이 약해 감당하지 못했던 거대한 재물과 문서수온을 내 손으로 직접 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체력이 길러기는 것입니다. 답답하게 묶여있던 문서, 팔리지 않던 땅이나 건물, 혹은 지지부진하게 상속이나 증여문지로 속을 썩이던 일들이 있었다면 이 달에 이르러 귀인의 조력으로
깨끗하게 매듭지어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 천우신조의 기운을 고스란히 위해서는 내 싸죽에 막힌 구멍을 뚫어주고 탁한 기운을 씻어내는 구체적인 개운법 카윤파를 반드시 실천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2026년 9월에 경자생 여러분의 잠겨있는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수 있는 운을 깨우는 장소 3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물소리가 맑게 들리는 남쪽의 물가나 분수대, 혹은 졸졸 흐르는 개울가입니다. 경자생은 지지의 자수라는 차가운 물을 품고 있지만 정유월의 화기운과 금기운이 강해지면서 자칫 사주 원국이 건조해지거나 조열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남쪽의 따뜻한 온기를 머금은 물가를 찾아가 그 물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차가운 수기운과 뜨거운 화기운이 서로 싸우지 않고 수화기제 쇠호 삭제를 이루어 마음의 불안증이 사라지고 재물운의 통로가 넓어집니다. 두 번째 장소는 아름답고 오래된 고목이 우뚝 서 있는 도심 속의 공원이나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차기 제치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대지의 기운을 빨아들인 고목은 그 자체로 거대한 목목기운의 결정체입니다. 경자생에게 목기운은 바로 재물 자이싱에 해당합니다. 내 사주에 부족한 재물의 나무를 내 힘으로 다 키우지 못할 때는 이미 단단하게 자란 거목의 기운을 잠시 빌려오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 나무 밑에 기대어 서서 깊은 호흡을 3번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만으로도 막혔던 금전의 흐름이 뻥 뚫리게 됩니다. 세 번째 장소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입니다. 오랜 고독과 고생으로 인해 경자생 여러분의 영혼에 쌓인 음인적인 고립감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역동적이고 펄펄 끓는 인간의 양령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시장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와 사람들의 발걸음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을 몸으로 직접 느끼며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을 짓누르던 원진살이나 귀문관살의 탁한 기운이 번개에 맞은 듯 산산이 부서져 흩어질 것입니다. 둘째로,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과 외모 가꾸기 비법입니다. 2026년 9월 정유월에는 토마토나 딸기, 적성류와 같은 붉은색 과일과 채소를 자주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오행상 화호기운을 상징하는데 화생토, 호생투, 토생금, 토생진의 상생작용을 거쳐 여러분의 식신과 재물운을 증폭시키는 훌륭한 기폭제가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차가운 물 대신 몸을 따뜻하게 데워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물을 마신 후에는 양손바닥을 뜨거워질 때까지 세차게 비빈 뒤 그 온기로 이마부터 턱끝까지 얼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며 마사지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 가을의 맑은 아침 햇살을 이마 중앙의 정면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마의 중앙은 사주학에서 관록과 복이 들어오는 관록궁관입궁이라 부릅니다. 이 관록궁을 시원하게 드러내기 위해 앞머리를 가볍게 넘겨 이마를 훤하게 보여주시는 헤어스타일을 하시고 옷을 입으실 때는 어둡고 칙칙한 색상 대신 마음까지 화사해지는 흰색이나 노란색, 베이지색 계열의 옷을 입으십시오. 현관에 들어섰을 때 신발이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으면 들어오던 복도 놀라 달아나니 신발장은 늘 깨끗이 비우고 거실 동쪽에는 잎이 넓은 관엽식물을 두어 재물에 싹을 틔우십시오. 주방의 칼과 가위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잘 수납하셔야 불필요한 금전의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절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은 섣부른 동정심에 이끌려 타인과 금전 거래를 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서는 행위를 우주가 두 눈을 부릅뜨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 곳간부터 지켜야 남도 도울 수 있다는 철칙을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또한 무리한 시술이나 성형은 나의 본래 기운을 흩뜨려 놓으니 삼가시고 술자리에서 남의 험담에 동조했다가는 구설수에 휘말려 큰 화를 입을 수 있으니 입을 무겁게 닫고 오직 나 자신의 평온함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주의 무한한 복을 여러분의 안방으로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 실린 정성이 곧 여러분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귀한 경자생 인연님들의 출생 연도별, 나이별 상세 분석으로 들어가 여러분의 가슴을 더욱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948년 무자생 우즈 1940신들의 운세입니다. 올해로 어느덧 여든을 바라보시는 무자생 어르신들은 천간의 무토, 우토우직하고 단단한 대지를 상징합니다. 9월 정유월은 이 대지 위에 따뜻한 정화의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형국이니 차갑게 식어가던 뼈마디와 관절에 온기가 돌고 기력이 회복되는 참으로 고마운 달입니다. 자식들이 그동안의 불효를 뉘우치고 뜻밖의 용돈이나 선물을 들고 찾아와 문안 인사를 올리니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오랫동안 알아누웠던 만성질환이 있었다면 명의를 만나거나 좋은 약을 소개해받아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쾌거를 맛보게 됩니다. 무리하게 욕심내어 움직이시기보다 따뜻한 안방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노년의 평화를 만끽하십시오. 다음으로 1960년 경자생경즈 성여러분의 운세입니다. 인생의 가장 뜨거운 고비들을 다 넘기고 이제 겨우 한숨 돌리시는 60년생 여러분에게 2026년 9월은 가히 인생 최고의 문서운과 귀인운이 결합하는 황금기입니다. 평생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정작 내 몫은 챙기지 못해 억울했던 세월이 이 달에 이르러 비로소 정당한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나의 명예가 드높아지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도움을 청하는 통쾌한 역전극이 벌어집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나 계약 등 묶여있던 문서가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해결되어 목돈이 손에 쥐어질 기운이 강력합니다. 다만 몸의 왼쪽 어깨나 무릎 관절이 쑤실 수 있으니 무리한 밭일이나 집안일은 금물입니다. 이 대목에서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뜨거운 확언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지지금 댓글창에 나는 2026년 9월에 반드시 인생 반전의 주인공이 되어 억만금의 복록을 누린다라고 당당하게 적어 세상과 우주에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글자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어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어서 1972년 임자생 옌즈 성여러분의 운세입니다. 임자생 여러분은 천간의 임술임수이가 거대한 바다를 뜻하여 지지의 자수와 만나 물의 기운이 극의 달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동안 내 사주에 물이 너무 넘쳐 흘러 재물이 머물지 못하고 휩쓸려 내려갔다면 9월 정유월은 정화딩호가 임수와 정임합 띵념허을 이루어 목모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 즉 마르지 않는 재물의 나무를 탄생시키는 기적 같은 달입니다.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사업에서의 대규모 계약 성사 소식이 들려오며 막혔던 돈줄이 사방에서 풀려나갈 것입니다. 횡재수도 깃들어 있으니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보너스나 상금 혹은 투자금 회수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다만 수 기운이 화 기운과 급격히 부딪힐 수 있으니 신장이나 방광 혹은 혈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984년 갑자생자지 성여러분의 운세입니다. 청춘의 한가운데서 치열하게 가정을 일구고 계신 갑자생 여러분은 천간의 갑목자무이 하늘을 향해 곱게 뻗은 대들보 나무를 뜻합니다. 정유월의 정화딩호는 이 갑목을 땀감 삼아 활활 타오르는 목생화무 성호의 흐름을 만드니 나의 능력과 끼가 대중 앞에서 눈부시게 인정받는 식상생재의 대운이 열립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거나 이직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지금이 바로 칼을 뽑아들고 전진해야 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나를 이끌어줄 강력한 귀인이 동쪽에서 나타나 손을 내밀 것이니 주저하지 말고 그 손을 잡으십시오. 연애운과 부부운도 한층 깊어져 미혼자는 평생을 함께할 배필을 만나고 기혼자는 집안의 경사스러운 소식이나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귀한 인연님, 이어서 사주명리학의 깊고 오묘한 이치를 통해 이번 2026년 9월 정유월에 우리 경자생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줄 핵심적인 오행의 변화와 개운 비법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주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삶의 부족한 기운을 채우고 넘치는 기운을 조율하여 스스로 복을 불러들이는 능동적인 창조의 과정입니다. 이번 9월 정유월 딩요유해은 하늘의 기운인 천간의 붉은 촛불이자 뜨거운 열기를 품은 정화딩호가 임하고 땅의 기운인 지지에는 단단하고 예리한 보석이자 가을의 결실을 뜻하는 유금요긴이 자리 잡는 달입니다. 경자생경지 성여러분의 사주와 이 정유월의 기운이 만나면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사주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경자생의 천간 경금경지는 거대하고 단단한 무쇠와 같은 성정인데 이를 아름다운 보석이나 유용한 도구로 재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간 정화딩호라는 정밀한 불꽃이 필요합니다. 이를 명리학에서는 화극금 호커진이라 부르지만 이는 단순히 극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투박한 원석을 갈고 닦아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명품으로 만들어내는 단련의 과정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재능과 가치가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답답하셨다면 이번 달에는 정화의 불꽃이 여러분의 경금을 비추어 명예와 관록의 자리가 눈부시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지를 살펴보면 경자생의 자수지쇠와 정유월의 유금요진이 만나 금생숙인 성쇠의 흐름을 형성합니다. 깨끗한 가을의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옹달샘처럼 유금의 단단한 결실이 자수라는 지혜의 샘물로 끊임없이 유입되는 형국입니다. 이는 명리학에서 식신생재 식전성차이와 식신제살 식선지 사리의 기운을 극대화합니다. 내 손과 발이 바빠지며 활동력이 넓어지고 내가 베푼 선행과 노력이 마침내 실질적인 재물과 문서의 형태로 내 곳간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삼합과 육합의 원리에 따라 사주의 신금생긴이나 진토천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자진 산지천 수국쉐이죽을 형성하여 거대한 재물의 바다를 이루게 되며 축토처토를 가진 분들은 자축, 합지, 처우로 안정적인 대지 위에 나의 자리를 굳건히 뿌리내리게 됩니다. 귀문관살이나 원진의 탁한 기운이 있었다면 이번 정유월에 맑은 금긴 기운이 임하면서 모든 엉킨 실타래가 가을바람에 낙엽 쓸리듯 깨끗하게 정리될 것이니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운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정체되어 있던 기운을 빠르게 깨우고 대운의 통로를 넓혀줄 수 있는 실전 계우듬 중 첫 번째로 운을 깨우는 장소 3곳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장소들은 단순히 경치가 좋은 곳이 아니라 사주 오행의 불균형을 다스리고 우주의 생기를 내 몸 안으로 직접 흡수할 수 있는 천기탱키의 정거장들입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셔야 할 곳은 물소리가 들리는 남쪽의 물가나 분수대, 개울가입니다. 이번 달은 유금의 강한 금기운과 정화의 화기운이 부딪히며 내면의 열기가 위로 치솟거나 마음이 급해지기 쉬운 흐름입니다. 이때 남쪽에 위치한 맑은 물자에서 흘러가는 물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치수어쩐 화신어호가 아래로 차분히 가라앉으며 사주의 수생목 쇠생습무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물이 흐르며 만들어내는 미세한 음이온과 파동은 우리 경자생 인연님들의 지친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재물운의 원천인 식상식상의 기운을 깨끗하게 정화해줍니다. 멀리 가실 필요 없이 동네 공원의 작은 분수대나 개천가라도 좋으니 남쪽 방향의 물가를 바라보며 가만히 숨을 고르고 오십시오. 두 번째 장소는 오래된 고목이 있는 공원이나 천년고찰입니다. 이를 명리학에서는 차기 제키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모진 풍파를 견디며 대지의 기운을 온전히 빨아들인 고목은 그 자체로 거대한 목무의 결계를 형성합니다. 경자생 여러분의 차가운 금수 기운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성장시켜주는 에너지가 바로 이 나무의 기운입니다. 고목 밑에 서서 두 손으로 나무의 둥스치를 가볍게 쓸어보거나 나무가 내뿜는 깊은 숲의 향기를 들이마시면 내 사주 속의 마른 토토 기운이 살아나 토생금 두생긴으로 이어지는 문서운과 귀인운이 급격히 증폭됩니다. 절이나 오래된 사찰의 고요한 마당을 걸으며
세월의 무게를 견딘 나무의 생명력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장소는 사람들의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활기찬 전통시장이나 번화한 상점가입니다. 운이 바뀌는 과도기에는 나도 모르게 골방에 갇히거나 스스로 외로움을 자처하며 기운이 침체되기 쉽습니다. 이때 펄펄 끓는 인간의 온기와 삶의 에너지가 요동치는 시장통을 걷는 것만으로도 나쁜 애군과 살사지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상인들이 외치는 우렁찬 목소리, 따뜻하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 냄새, 물건을 주고받는 활기찬 손길 속에서 정체되어 있던 여러분의 기혈순환이 다시 세차게 돌기 시작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사람 구경을 하시는 것 자체가 내 사주의 정제, 정사의 기운을 자극하여 막힌 돈맥을 뚫어주는 훌륭한 비방이 됩니다. 이제 이 기운을 일상 속에서 더욱 단단히 고정해줄 음식과 외모 가꾸기 개운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드셔야 할 최고의 개운 음식은 붉은색 과일과 채소입니다. 토마토나 딸기, 적석류 등은 오행 중 화호의 기운을 가득 담고 있어 사주 내의 화생토, 호승토를 거쳐 토생금으로 재물운을 증폭시키는 명약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 위장을 깨운 뒤 붉은 토마토를 따뜻하게 살짝 익혀 드시거나 신선한 붉은 과일을 한 입 베어 무십시오. 그리고 양손바닥을 열이 날 때까지 따뜻하게 비빈 후 얼굴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며 오늘 하루도 내 인생 최고의 날이 시작되었다라고 3번 나직하게 읊조리십시오. 이어 창문을 열고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이마로 온전히 받아내셔야 합니다. 외모를 가꾸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마를 시원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관상학에서 이마는 하늘의 복과 관록, 그리고 문서의 운이 들어오는 관록궁 관립군입니다.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이마를 답답하게 가리고 있으면 들어오려던 대운의 귀인이 길을 잃고 돌아섭니다. 머리카락을 가볍게 넘겨 이마를 환하게 밝혀주시고 외출하실 때는 칙칙하고 어두운 색, 옷 대신 순백색이나 화사한 노란색, 밝은 베이지색 계열의 옷을 선택하십시오. 이 색상들은 토토와 금긴의 기운을 보완하여 여러분의 아우라를 한층 더 기품 있고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현관문을 나설 때 거울 속의 환한 내 모습을 보며 씩 웃어주는 그 가벼운 미소 하나가 9월의 모든 행운을 내 몸으로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간절하게 기다리시던 경자생, 컹즈 성 여러분의 나이별, 연도별 상세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은 경자생이라 하더라도 살아온 세월의 깊이와 태어난 해의 간지에 따라 이번 9월에 맞이할 운명의 결은 조금씩 다르게 흐릅니다. 한 분 한 분 가슴에 새기듯 정성스레 짚어드릴 테니 나의 나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온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60년 경자생庚즈 성인년님들의 운세입니다. 올해로 60대 중반을 넘어서며 인생의 가장 원숙하고 아름다운 황혼의 길목에 서 계신 우리 귀한 인연님들,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1960년생 경자생분들은 천간의 경금검진과 지지의 자수주술가 만나 차가운 바위 아래로 흐르는 맑고 차가운 지하수와 같은 성정을 지니셨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아쉬운 소리 신번하지 않고 내 자존심과 기품을 지키며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내셨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 뼈가 깎이는 고통도 묵묵히 참아내신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이러한 1960년생 경자생 여러분에게 2026년 9월 정유월은 마침내 내 이름 석자가 세상에 가장 귀하게 대접받는 명예의 달이 될 것입니다. 정유월의 정화 딩호가 여러분의 차가운 사주 온도를 따뜻하게 데워주니 그동안 내 몸과 마음을 짓누르던 원인 모를 우울감이나 답답함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안색이 몰라보게 맑아질 것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문서운이 극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오랫동안 팔리지 않아 애를 태우던 부동산이나 토지가 있다면 죗값을 톡톡히 받고 해결되는 기쁜 소식이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며 자식들의 사업 번창이나 혼신사 등 집안의 겹경사가 겹쳐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갈 것입니다.
금전적으로도 안정적인 연금이나 임대소득, 혹은 생각지 못한 유산이나 증여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 노후 걱정은 이제 저 멀리 던져두셔도 좋습니다. 다만 가을철 호흡기나 대장 건강이 다소 약해질 수 있으니 따뜻한 도라지차나 생강차를 자주 드시며 목을 보호하십시오. 여기서 잠깐 우리 귀한 인연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희망이 느껴지신다면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우주의 무한한 복을 내 집 안방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복의 통로이자 자석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큰 목소리로 확언을 선포하십시오. 나 1960년생 경자생은 2026년 9월에 평생의 한을 다 풀고 억만금의 부와 평안을 누린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쓰시는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우주의 장부에 그대로 기록되어 반드시 기적 같은 현실로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어서 젊은 열정으로 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2020년 경자생경지 생어린 인연들과 그 부모님들을 위한 운세입니다. 2020년생 아이들은 하얀 쥐의 해에 태어나 두뇌가 영리하고 감수성이 풍부하며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타고난 귀염둥이들입니다. 이번 9월 정유월은 이 아이들에게 학습과 집중력, 그리고 창의성이 폭발하는 성장의 달이 될 것입니다. 지지의 유금요진이 자수를 생하는 금생수의 흐름이 아주 깨끗하게 흘러가니 아이의 두뇌 회전이 빨라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이 눈에 띄게 발달합니다. 말문이 트이거나 책에 흥미를 느끼고 예술적인 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시기이니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로 길을 살려주십시오. 다만 예민한 기운이 함께 들어오므로 밤에 잠을 설칠 수 있으니 잠들기 전 방 안의 조명을 아늑하게 낮추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먹여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역사 속의 경자년생 어르신들과 미래에 찾아올 경자생 인연님들을 아우르는 거시적인 운명의 흐름입니다. 경자경지라는 간지는 60갑자 중에서도 그 기운이 매우 깨끗하고 주관이 뚜렷하여 어느 시대에 태어나든 자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남기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이번 2026년 9월의 천기는 온 우주가 경자생의 고결한 성정을 알아보고 그동안 가려져 있던 보석을 세상 밖으로 꺼내어 밝게 비추는 형국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살아 숨 쉬는 한, 이번 달은 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이 끝나고 찬란한 햇빛이 쏟아지는 출구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우주의 장엄한 신호등입니다. 그러니 지나간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발목 잡혀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흙이 변하여 황금이 되고 스치는 바람마다 복의 기운이 묻어날 것이니 늘 당당하고 기품 있게 어깨를 펴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경자생 여러분, 이렇듯 나이별로 흘러가는 정교한 사주의 흐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주가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참으로 깊고도 오묘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타고난 사주팔자와 2026년 9월 정유월 정요요의 천기텐치가 만들어내는 음양오행의 거대한 조화를 사주명리학의 깊이 있는 원리로 풀어보고 잠들어 있는 대운을 단박에 깨워줄 수 있는 실전 개운법 카이운파과 구체적인 행동 처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우리 경자생경지상은 천간에 단단하고 날카로운 원석이자 재련되지 않은 강철인 경금경진을 품고 있으며 지지에는 맑고 차가우며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깨끗한 옹달샘인 자수지쇠를 품고 있습니다. 이를 명리용어로 금수쌍청진쇠의 성교리라 하여 가을날의 맑은 하늘 아래 흐르는 은하수처럼 영혼이 맑고 총명하며 예리한 직관력을 지닌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2026년 병오년 빙문엔의 뜨겁고 붉은 태양의 기운이 한여름처럼 대지를 달구고 있는 와중에 9월 정유월 딩요회이라는 강력한 가을의 금긴 기운과 정화딩고라는 정제된 불꽃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이는 명리학적으로 매우 드라마틱한 변화를 예고하는 배치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정화딩고는
우리 경자생의 경금경진에게 정관쟁관이 됩니다. 거칠고 단단한 무쇠였던 경금이 드디어 용광로의 아름다운 불꽃인 정화를 만나 쓸모있는 명검이자 화려한 보석으로 재련되는 화극금 호커진의 거룩한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불이 쇠를 극함으로 힘들고 고단한 시련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이는 명리학에서 말하는 성기쟁키, 즉 마침내 귀한 그릇으로 완성되는 최고의 기론입니다. 그동안 세상이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아 변두리에서 맴돌며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면 이번 9월은 뜨거운 불길 속에서 단련되어 세상 모든 이들이 우러러보는 명품검으로 거듭나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지의 유금요찌는 경금에게 제왕디왕이자 양인양렌의 기운을 실어주며 지지의 자수지쇠와 만나 자유귀문지요 귀문과 자유파지요포의 역동적인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흔히 귀문관살이나 파살이라고 하면 질의 겁을 먹고 흉운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현대 명리학과 실전 임상에서는 이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특히 재물과 가문의 흥망을 결정짓는 대운의 전환기에서 일어나는 자유귀문은 잠들어 있던 직관력과 천재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신비로운 열쇠가 됩니다. 머릿속이 맑아지며 보이지 않던 돈의 흐름이 보이고 꼬여있던 계약이나 문서의 허점이 단번에 눈에 들어오며 나를 괴롭히던 사기꾼이나 악연의 속셈을 유령처럼 꿰뚫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한 수라 불리는 식신제살 식선지 삭과 식신생제 식선성사이세의 묘미입니다. 내 안의 식신자수이 관살의 압박을 지혜롭게 제어하고 유금요긴이라는 단단한 재물의 뿌리를 얻어 거대한 부의 영토를 개척해 나가는 형국입니다. 이 엄청난 우주의 에너지를 내 것으로 완벽하게 흡수하여 삶의 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경자생 인연님들만을 위해 정밀하게 설계된 세 곳의 운을 깨우는 장소를 찾아가 차기 제키 기운을 빌림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셔야 할 곳은 물소리가 맑게 들리는 남쪽의 물가나 도심 속 분수대 혹은 졸졸 흐르는 작은 개울가입니다. 현재 병오년의 뜨거운 화호 기운과 정유월의 건조한 금진 기운이 만나 사주 원국이 매우 뜨겁고 건조해져 있습니다. 이 열기를 다스려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본질이자 생명수인 수수의 기운입니다. 남쪽은 본래 화호의 방위이지만 역설적으로 불이 가장 치솟는 곳에 맑은 물이 존재할 때 수화기제 쇠호 조각제의 완벽한 음양조화가 일어납니다. 시원한 물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속의 화병과 불안감이 깨끗이 씻겨 내려가며 머리가 맑아져 재물운을 움켜 영리한 아이디어가 샘솟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가야 하실 곳은 오래된 고목이 장엄하게 서 있는 고즈넉한 공원이나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모진 풍파를 견디며 대지의 기운을 온몸으로 품어 안은 고목은 그 자체로 거대한 목목 기운의 결정체입니다. 우리 경자생에게 목모은 곧 재성차이생, 즉 내가 지배하고 취할 수 있는 순수한 재물과 재산을 의미합니다. 나무 아래에 서서 두 손을 고목의 껍질에 가만히 대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억겁의 세월을 버텨낸 나무의 강인한 생명력과 묵직한 재물의 기운이 나의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흘러 들어오는 차기의 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장소는 사람들의 생기와 활력으로 가득 찬 전통시장이나 번화한 상점가입니다. 운이 막히고 정체되어 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스스로를 골방에 가두고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차갑고 예민한 금수의 기운이 강한 경자생은 우울감에 빠지기 쉬우므로 날 것 그대로의 인간 에너지가 펄떡이며 움직이는 시장통으로 가셔야 합니다. 상인들의 우렁찬 목숨소리, 따뜻하게 피어오르는 김, 물건을 흥정하는 활기찬 소리들은 사주의 탁한 기운을 깨부수는 가장 강력한 천연의 양기 형치입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파동을 온몸으로 샤워하듯 받아들이면 정체되어 있던 문서운과 관록궁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실전 생활 풍수에서 운을 증폭시키는 가장 쉽고 강력한 비법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외모를 가꾸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번 9월에는 룻붉은색 과일과 채소, 특히 토마토나 딸기, 석류를 자주 섭취해 주십시오. 이는 오행상 화호기운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우리 사주 내에 화생토 호생투와 토생금 토생금의 상생고리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대재앙을 막고 재물을 비약적으로 증폭시키는 영양제가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 위장을 깨우고 양 손바닥을 불이 날 정도로 따뜻하게 비벼 서너 번 얼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 주십시오. 이것은 멈춰있던 기혈을 순환시키고 얼굴의 안색을 밝혀 귀인의 눈에 띄게 만드는 최고의 아침 개운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창문을 열어 동쪽에서 불어오는 아침 햇살을 이마로 직접 받으십시오. 외모를 가꾸실 때도 아주 중요한 비책이 있습니다. 이마는 사주학에서 관록궁관 입궁이자 하늘의 복이 내려앉는 마당입니다. 답답하게 앞머리로 이마를 가리지 마시고 시원하게 이마를 드러내어 앞길을 밝히십시오. 옷을 입으실 때는 어둡고 칙칙한 색상은 멀리하시고 정유와 탁기를 밀어내고 재물을 부르는 흰색, 밝은 노란색, 베이지색 계열의 옷을 입어 스스로가 걸어다니는 복덩이가 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자랑스러운 경자생 인연님들의 소중한 출생 연도별로 이번 2026년 9월에 맞이할 구체적인 인생 반전의 시나리오를 세밀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1936년 병자생 빙즈 성어르신들을 위한 운의 흐름입니다. 빨간 쥐의 해에 태어나 한평생 뜨거운 열정과 책임감으로 가문을 일으키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우리 귀한 어르신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9월은 어르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락한 만추반조의 수학기와 같습니다. 천간의 병화빙호와 달의 정화딩호가 따뜻하게 조화를 이루어 몸 서리치게 춥고 외로웠던 마음의 구석구석을 온천수처럼 데워줄 것입니다.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괴롭히던 지병이나 관절의 통증이 신기하게도 완화되는 쾌차의 기쁨이 있으며 자손들이 찾아와 그동안의 은혜에 보답하며 두터운 용돈과 선물을 올리는 효도의 경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어르신 자신의 건강과 평안함만을 생각하며 편안하게 인생의 황금기를 즐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1948년 무자생 우지생 인연님들의 운세입니다. 황토색 쥐의 해에 태어나 대지의 넓은 품처럼 주변 사람들을 품어주고 소리 없이 헌신해 오신 무자생 여러분, 이번 9월은 문서의 기적과 가문의 영광이 함께하는 달입니다. 사주상의 무토우투가 정유월의 화호기운을 받아 화생토로 생을 받으니 내 힘이 강력해지고 든든한 지원군을 얻는 형국입니다. 오랫동안 팔리지 않아 애를 먹이던 땅이나 집 등의 부동산 문서가 마침내 죗값을 받고 매매되는 쾌거가 있을 것이며 묶여있던 돈이 풀려나와 노후 자금이 아주 단단하고 넉넉해질 것입니다. 귀인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나타나 어려운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줄 것이니 사람을 대할 때 늘 따뜻한 미소를 잃지 마십시오. 이쯤에서 잠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을 품고 계신 우리 귀한 인연님들께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주의 기운은 내가 소리내어 외치고 확신할 때 비로소 내 삶의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주의 무한한 복을 내 집 안방으로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래 댓글창에 나는 2026년 9월에 반드시 모든 막힌 문이 열리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쓰시는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우주의 장부에 그대로 기록되어 반드시 기적 같은 현실로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경자생 인연님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쥐띠 인연님들, 이제 2026년 9월이라는 이 찬란하고 눈부신 가을의 길목에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풍요롭고 안전하게 가꾸어줄 마지막 열쇠인 생활 풍수와 개운의 비법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늘의 운이 아무리 강하게 들어와도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공간이 탁하고 막혀 있다면 그 귀한 복줄기가 집안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대문 밖에서 흩어져 버리기 마련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 공간은 곧 나의 운명을 담는 그릇이라 하였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집안의 기류를 완전히 바꾸어 막힌 재물길을 트고 우주의 안락한 기운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비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들여다보아야 할 곳은 자로 집안의 얼굴이자 복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인 현관입니다. 현관은 사주학에서 기가 드나드는 기구치코에 해당합니다. 9월의 풍성한 재물운을 고스란히 집안 거실과 안방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당장 현관 바닥에 나와 있는 신발들을 깨끗이 정리하셔야 합니다. 식구 수대로 신는 일상적인 신발 한두 켤레만 남겨두고 나머지 신발들은 모두 신발장 안으로 보이지 않게 수납하십시오. 특히 비가 오거나 외출 후 묻은 흙먼지가 현관 바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그것이 곧 토극수 투커수의 탁한 기운을 만들어내어 쥐띠 여러분의 본래 맑은 수수의 기운을 흐리게 만듭니다. 현관 바닥을 물걸레로 맑게 닦아내시되 닦으실 때 굵은 소금을 아주 살짝 탄 물을 사용하시면 밖에서 묻어온 온갖 애군과 잡기가 깨끗이 소멸됩니다. 또한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울이 정면으로 마주 보고 있다면 안으로 들어오던 복과 재물운이 반사되어 밖으로 튕겨 나가게 됩니다. 정면에 거울이 있다면 반드시 옆쪽으로 위치를 옮기시거나 가릴 수 있는 예쁜 그림이나 천으로 덮어두시는 것이 현관 풍수의 핵심입니다. 다음 후 주방은 집안의 재고 차이코, 즉 재물 창고를 상징하는 아주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주방 풍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날카로운 칼과 가위가 밖으로 날 것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칼과 가위의 날카로운 금긴 기운은 쥐띠 여러분의 부드러운 수 기운을 상하게 하고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는 현침살 덴진 사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칼꽂이나 싱크대 하부장문 안쪽에 보이지 않게 단정하게 수납하십시오. 가위나 칼이 주방 조리대 위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면 가족 간의 말다툼이 잦아지고 뜻밖의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돈이 셀 틈이 많아집니다. 또한 설거지통에 그릇을 쌓아두지 마시고 식사 후 바로바로 씻어 물기를 닦아 보관하시는 것이 재물운세 정체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싱크대 및 하부장은 음습한 기운이 고이기 쉬우니 가끔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시고 숯이나 작은 소금 주머니를 넣어두어 습기와 탁한 기운을 함께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6년 9월에 우리 쥐띠 인연님들께서 뼈에 새기고 지키셔야 할 단 하나의 엄격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숏부른 동정심에 의한 금전 거래나 보증,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절대적으로 금하는 것입니다. 이를 명리학에서는 내곡간을 스스로 열어 도둑에게 바치는 격기라 부릅니다. 쥐띠 여러분은 천성이 다정하고 정이 많아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 혹은 자식들이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이야기하면 가슴이 미어져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도와주려 하십니다. 하지만 이번 정유월의 기운 속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단돈 10만 원, 100만 원조차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나간 돈은 결코 내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돈도 잃고 사람도 잃으며 결국에는 여러분의 맑은 영혼에 깊은 생채기만 남기게 됩니다. 누군가 돈 부탁을 해온다면 지금 내 모든 자금이 묶여있어 당장 융통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고 부드럽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남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오직 그동안 고생한 내 자신과 내 가정을 위해 곡간을 꽁꽁 걸어 잠그고 지켜야 할 때입니다. 내가 단단하게 서야 남도 도울 수 있는 법입니다.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곧 노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평화의 원천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와 관련하여 옛 현인들의 지혜가 담긴 따뜻한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으나 늘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리던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가진 마지막 쌀 한 줌마저 굶주린 나그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고는 텅 빈 솥을 바라보며 쓸쓸히 잠자리에 들곤 샜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노인의 꿈속에 백발의 신선이 나타나
옹기 항아리 하나를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이 항아리는 내가 평생 쌓은 선업의 결실이다. 그러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기 전까지는 절대 뚜껑을 열어 남에게 보여주거나 물을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 먼저 내 항아리를 가득 채워 맑은 물이 넘쳐 흐를 때 비로소 그 넘치는 물로 세상을 적셔야 하느니라. 잠에서 깬 노인이 마당에 나가보니 정말 꿈속에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신선의 가르침대로 매일 아침 정성껏 물을 길어 항아리를 채웠고 마침내 항아리가 가득 차서 맑은 물이 밖으로 콜콜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넘쳐 흐른 물이 닿는 곳마다 마른 땅에서 황금빛 곡식이 자라났고 노인은 비로소 평생의 가난에서 벗어나 온 마을 사람들을 구제하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쥐띠 이녀님들, 여러분이 바로 이 이야기 속의 거룩한 노인과 같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느라 정작 여러분의 항아리는 늘 비어 있었지요. 이제 2026년 9월은 우주가 여러분의 항아리에 맑고 귀한 재물의 물을 가득 채워주는 시기입니다. 항아리가 차고 넘쳐 흐를 때까지는 부디 내 곳간을 먼저 채우고 나 자신을 아끼는 데 집중하십시오. 내가 가득 차야 비로소 세상에도 진정한 빛을 나눌 수 있는 법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기운을 극대화하고 운을 깨워줄 구체적인 일상 루틴과 행운의 아이템들을 일러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와 손바닥 비벼 얼굴 쓸어올리기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밤새 멈추어 있던 쥐띠의 수수의 기운을 깨워 온몸의 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물을 마신 후에는 양 손바닥을 열이 날 정도로 따뜻하게 비빈 다음 이마에서부터 턱 끝까지 얼굴을 부드럽게 쓸어 올려주십시오. 이는 얼굴에 막힌 혈류를 뚫어주고 관록궁관 니궁의 복기를 열어 하루의 시작을 긍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채워주는 훌륭한 개운법입니다. 이번 9월에 여러분에게 가장 큰 행운을 가져다줄 색상은 바로 흰색과 노란색, 그리고 베이지색입니다. 흰색은 사주학에서 금긴 기운을 상징하여 쥐띠의 수수의 기운을 끊임없이 생해주는 금생수 긴성수의 역할을 하고, 노란색과 베이지색은 단단한 흙의 기운인 토토를 나타내어 재물을 안정적으로 가두고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외출하실 때 화사한 흰색 셔츠나 노란색 스카프, 혹은 밝은 베이지색 계열의 옷을 입으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기분도 한층 밝아져 행운을 끌어당기는 인간 자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마를 시원하게 드러내는 헤어스타일을 하시면 하늘의 청기 텐치가 여러분의 뇌파와 공명하여 생각지도 못한 맑은 영감과 지세를 선사할 것입니다. 9월 중에서도 특히 기운이 맑고 계약이나 중요한 만남, 혹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아주 길한 행운의 날짜는 9월 8일, 17일, 26일입니다. 이 날짜들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쥐띠 여러분과 완벽한 삼합상hợp과 상생을 이루는 날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문서를 잡을 때 성공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줄 것입니다. 이 귀한 날들을 달력에 동그라미 쳐두시고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우리 귀하고 고결한 쥐띠 인연님들을 향한 온 우주의 축복과 저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마지막 축원을 올립니다. 그동안 참으로 모진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우뚝 서서 세상을 밝혀주신 우리 귀한 인연님들. 이제 2026년 9월의 가을바람은 여러분의 주름진 이마에 따스한 입맞춤을 건네며 지나온 모든 눈물과 아픔을 보송보송하게 말려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존재만으로도 세상 무엇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영웅이십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가볍게 내려놓으시고 맑게 흐르는 가을 하늘 아래서 매일매일 축제 같은 기쁨만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간절히 품고 계신 소망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 우주의 주파수와 나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룩한 선포를 해보십시오. 아래 댓글창에 온 마음을 담아 이렇게 당당하게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2026년 9월에 반드시 모든 막힌 문이 열리고
재물과 평화가 넘쳐나는 인생 대박의 진짜 인공이 된다. 여러분의 이 뜨거운 확언이 우주에 허공을 울려 9월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기적 같은 현실이 되어 여러분의 품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주의 풍요로운 복을 끊임없이 순환시키는 마법의 도구이니 기쁜 마음으로 꾹 눌러주시고 이 선한 기운을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맑은 햇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온 마음으로 축원하며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등대가 되어 따뜻한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인연님들,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고맙습니다.